푸른 밤, 장강의 물결 위로 붉은 달빛이 부서져 내린다. 고풍스러운 누각, 그 꼭대기에 한 여인이 서 있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 그녀의 얇은 비단 옷을 휘감고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처연한 눈빛이 강물 저편을 응시한다. 그녀의 이름은 월아. 왕실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살아본 적 없는 비운의 여인이다. 월아의 심중 강물은 흘러 언제든 제 갈 길을 갔건만 이 몸은 어찌 이리도 제자리를 맴도는가. 한때는 저 물결처럼 자유롭게 꿈꾸었건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잔향 같구나. 그때 누각의 계단을 오르는 굳건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이어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월아의 귓가를 스친다. 이 한 목소리 월아, 아직도 이곳에 계셨구려. 황명은 이미 떨어졌소. 월아는 돌아보지 않은 채 살며시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는 애써 숨기려 하는 슬픔과 단념이 뒤섞여 있었다. 월아 황명이라. 그분께서 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굴레일까요? 나으리. 그녀의 질문에 사내 이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랫동안 월아를 마음에 품어왔지만 그 마음은 결코 닿을 수 없는 빛과 같았다. 황제와 월아 사이에 얽힌 운명의 실타래는 너무나 복잡하고 단단하여 그의 칼날조차 베어낼 수 없었다. 이한 황제 폐하의 뜻은 그대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소. 부디. 월아 고개를 천천히 돌려 이한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으나 월아의 눈빛은 강인하게 빛났다. 나의 행복? 나으리께선 단 한 번이라도 나의 행복을 물으신 적이 있었던가요? 나는 그저 황실의 도구였을 뿐. 이 운명의 끝에서 저는 그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섬광과 함께 벼락이 누각 옆의 고목을 강타한다. 거대한 나무가 굉음을 내며 쓰러지고 그 충격에 월아는 비틀거린다. 이하는 본능적으로 월아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는다. 서로의 온기가 닿는 순간 시린 밤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정념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의 가는 몸이 품 안에 와닿는 순간 이한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이 한 번의 기회를 위해 평생을 숨죽여왔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손은 감히 그녀의 어깨를 붙잡을 뿐 더 깊이 파고들 용기는 없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지척에 두고도 단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월아는 이한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번개의 잔상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이하는 그녀의 얼굴에 스민 짙은 체념을 읽어냈다. 그 체념은 그의 가슴을 찢는 듯 아팠다. 이한 조심스럽게 월아에게서 떨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으시오? 월아 아가씨? 월아 애써 평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린다. 괜찮습니다. 이 나으리의 마음도 저 나무처럼 뿌리 뽑히셨습니까? 월아의 비유는 비수처럼 이한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오랜 연모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멀리하면서도 결코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 이한 고개를 떨군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스며든다. 소신의 마음이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이오. 아가씨를 향한 마음은 저 천년 고목보다도 단단하여 결코 뽑히지 않을 터인데. 월아 씁쓸하게 웃는다. 그녀의 웃음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천년 고목도 한순간의 번개에 부서지는 것이 운명입니다, 나으리. 하물며 인간의 마음이야. 황제 폐하께서 저를 멀리 변경의 작은 영지로 보내려는 황명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임을 압니다. 제 존재 자체가 폐하의 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아니까요. 월아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왕가의 정략 결혼, 그리고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오해 속에 갇힌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황실의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어야 했고,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황제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잊으려 애썼던 것은 황제 폐하의 따뜻한 눈빛 속에 담겨있던 미묘한 감정이었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그러나 결국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그 엇갈린 감정의 그림자. 이한 애통한 표정으로 월하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하다. 아니오. 그것은 폐하의 진심이 아니오. 폐하는 그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시는 것이오. 황실 내부의 거센 풍파에서 아가씨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키려 하시는 뜻이오. 월하 차갑게 돌아선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다. 보호라. 진정한 보호라면 애초에 이 불필요한 인연을 만들지 않았어야죠. 나으리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순수했던 한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날카로움 뒤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통안의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 슬픔은 마치 깊은 강물 아래 잠겨있던 그림자처럼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했다. 이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 또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황제가 월하에게 가진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감정이 월하를 더 큰 위협으로 몰아넣었음을. 이하는 다시 월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으나 월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내일 새벽녘 저는 황명의 대로 길을 떠날 것입니다. 이 영지에 갇히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는 모두 무관합니다. 다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흐르는 장강을 향한다. 이 한 목숨 마지막까지 나의 것으로 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한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월하는 이미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누각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녀의 비단 옷자락이 밤바람에 펄럭이며 멀어져 간다. 이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본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다.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가혹한 운명의 밤. 장강의 물결은 변함없이 흐르고 붉은 달은 밤하늘에 외롭게 떠 있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마치 저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갈 것만 같았다. 새로운 갈등과 알 수 없는 미래를 예고하며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이전 장강변 누각에서 월하와 이한의 대화가 있었던 바로 그 시각, 황궁의 어둠 속에서 홀로 고뇌하는 황제의 모습,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따라가 보세요. 황궁 어둠 속 황제의 고뇌, 짙은 먹색 휘장이 드리워진 황제의 침전. 한밤중인데도 용상에는 인형 하나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황제의 옥대에서 번득이는 금룡 문양이 희미한 촛불 아래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이름은 소환, 천하의 지존이라 불리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심장은 만검에 꿰뚫린 듯 고통스러웠다. 조금 전 장강변 누각에 벼락이 쳤다는 전갈이 그에게도 보고되었다. 벼락이 그곳에 쳤다더냐? 천벌이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내 선택이 죄였단 말인가? 월하, 그대의 눈빛에 담긴 원망을 나는 어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정녕 그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감히 천자의 자리에서 사랑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 감정이 나를 이리도 나약하게 만드는구나. 황제는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월하의 마지막 미소, 그 안에 담긴 단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를 향한 황궁 내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를 노리는 이들의 칼날이 결국 그녀의 목숨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히 황제의 연인을 해하려는 역심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소환 황제 낮게 읊조린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독과 체념이 뒤섞여 있다. 황제의 사랑은 그저 칼날이 되고 방패막이가 되는 것인가? 나의 진심이 너에게 닿기보다 너를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는구나. 황제는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비단 수건이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 허락 없이 황궁을 빠져나와 거닐던 호숫가에서 만난 한 소녀. 어찌 그리 발랄하고 순수했던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그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이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었던 작은 손길.
그녀의 이름이 월하였다. 그 순간부터 소환의 세상은 온통 그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신하의 딸이었다. 소환 황제 비단 수건을 가슴에 품으며 기억하는가, 월하. 그날의 달빛도 이처럼 붉었지. 그대의 순수함이 나의 굳은 심장을 녹였거늘 어찌하여 나는 그대를 지키기 위해 이리 잔인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깊은 번민에 잠겼다.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몇 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녀의 친족들을 견제하려는 세력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폐하의 총애를 받는 월하를 빌미로 조정의 균형을 흔들려는 역심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그는 월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멀리 내치는 것이 그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때 침전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린다. 그의 오랜 충신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 데넷이 왕융이었다. 왕융 폐하 소식입니다. 이 한대인이 장강변 누각에서 월하 아가씨를 뵙고 돌아왔사옵니다. 황제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한. 그 또한 월하를 오랫동안 연모하고 있음을 황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한은 황제의 명에 충실한 충신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는 알고 있었다. 이한의 눈빛 속에 담긴 그 깊은 애정을. 소환 황제 눈을 감는다. 그의 얼굴에 고통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간다. 이한. 그에게 내가 아끼는 것을 넘겨주는 꼴이 되었군. 그러나 그것만이 그녀를 지키는 길이라면 감수해야겠지. 아가씨께서는 폐하의 황명을 담담히 받아들이셨다고 하옵니다. 다만 이 한 목숨 마지막까지 나의 것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황제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로 살고 싶다는 월하의 절규.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자신의 결정이 오히려 그녀에게서 삶의 의지마저 앗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회한이 밀려왔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했다. 소환 황제 주먹을 꽉 쥐고 탁자를 내려친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고통과 경노가 서려 있다. 왕융, 당장 어명을 내려라. 이 한대인에게 월하를 안전하게 변경으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긴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소환 황제, 그곳에서 그녀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되 단 한순간도 내 눈에 띄게 하지 말라. 평생을,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황궁의 그림자를 밟게 하지 말라. 황제의 명은 단호했으나 그 속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저주와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지존의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왕융은 고개를 숙인 채 황제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고독한 밤, 황제의 외로운 그림자가 용상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천하를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에 절규하고 있었다. 그의 결정은 월하의 생명을 지킬지언정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될 터였다. 이 황궁의 어둠 속에서 황제의 사랑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황제 자리, 사랑까지 가로막을 줄이야.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